교재는 이건 오른쪽에 딱 펴시고 교재는 1페이지 펴보셔. 교재는 1페이지. 여기 오늘 교재 그리고 왼쪽에 오늘 전체 보기 펴시고 이게 지적법 전체 보기야. 이게 지적법 전체 보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리할 때 잘 이해해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필지 단위로 조사, 측량,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등록의 주체는 누가 등록하냐면 국장. 그래서 여기는 등록은 누가 하냐 그러면 국토부 장관. 잘 봐.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그냥 안 써도 돼.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토지의 표시. 또 하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소유자. 너무 모른 척 하지 마.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있었지? 기타 사유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 자, 여러분 다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이렇게 써봐요. 여기 6개. 토지의 표시사항이 몇 개야?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를 국토부 장관이 등록한다는 거야. 등록.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면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으면 여기다 메모에 지적 공부에다가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게 자,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이 한 문제 나와. 등록사항.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 한 문제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 지적 공부가 아는 대로 한번 읽어보면 토지대장. 그러니까 대장이 있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대장에 대지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것을 대장이라고 그러지. 그 이외에 자, 이거 본다. 또 하나는 다시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는 지적 전산자료. 생각나? 지적 전산자료.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나온 그게 뭐냐면 쭉 교재를 한번 보자. 지적 전산자료 다음에 여러분 연속 지적도라는 게 있지? 올해 뭐 연속 지적도 나올 텐데 들어봐. 연속 지적도는 누가 관리 운영한다? 그래서 나중에 연속 지적도는 야 여러분 다 운영. 요 교재 25페이지. 전체 내가 얼른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25페이지에 지적 공부의 열람 나오지? 그 좌측에 쭉 좌측 위에 표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연속 지적도 나오지? 거기에 동그라미 쳐봐. 운영은 누가 해? 연속 지적도 관리 운영은. 그리고 반영은 그렇게 두 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연속 지적도에 대한 어떤 사항을 반영은 소관청, 운영은 두 개 외우면 되는 거라고. 운영 해놓고 뭐 반영 그러면 소관청이 하는구나 이렇게. 연속 지적도에다가 어떤 사실을 반영해야 되는 건 누구? 소관청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등록상에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관리 보존. 그래서 열람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게 한 문제 나와 이게. 여기 여러분들 여기 외우는 게 좀 어렵지. 자, 두 번째 이런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몇 개라고? 6개.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럼 토지 이동은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들 교재 한번 봐. 페이지 토지 이동에다가 자 얼른 전체 봐. 30페이지를 한번 봐.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 이동 거기 30페이지 나왔지?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가 몇 개 있어? 12개. 그래서 써. 토지 이동 사유가 몇 개? 여기다가 오늘 프린트 여기 봐. 오늘 나라니까 한 장에다가 토지 이동해 놓고 여기다가 12개 이렇게 써. 12개. 토지 이동 사유가 몇 개? 12개. 그러면 토지 이동이 뭐냐면 어디 여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것도 토지 이동이냐?
아니 토지의 표시만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야. 이런 걸 놓치지 말라고. 그림이 여기 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토지의 표시, 이것이 변동되는 게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다음 중 잘 들어봐. 토지의 이동 사유가 이동 종목이 아닌 걸 이렇게 물어봐.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소유자의 변동, 토지 이동 종목에 해당돼 안 돼? 이것만 토지 이동이라니까. 토지의 표시만. 이런 개념을 잘 잡아. 소유자의 변동은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국장이 지적공부에 등록해놓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민법에서 권리가 변하는 걸 뭐라고 배워서 권리 변동. 근데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것을 토지의 변동이라고 않고 그냥 토지의 이용이라고 그래. 이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뭐 토지의 이용이라고 나오면 틀렸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가 총 12개가 있어, 시험 나오는 게. 그럼 여기서 토지 이동 사유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를 요 검정것으로 쓰여 있지. 이런 거 일반적 이동 사유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메모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여기서 등록 말소까지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여기 빼먹었네. 여기서 지목 나오잖아. 토지의 표시에서. 여기서 지목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 여기서 한 문제. 그러니까 지목을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해 줘야 돼. 지목. 무슨 뭐 잡종지다, 뭐 원야에 뭐 황무지 어쩌고 나오면 뭐 재배다, 이런 것들을 이따 공부할 거고, 여기서 지목에서 한 문제 나오고 기타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있죠. 면적, 경계 주로 기타에서 한 문제 나와. 기타에서. 그러니까 지목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여기서 전체에서 뭐 지번 부여 방법, 무슨 인분부 막 이런 것들에서 한 문제 나온다. 여기서 기타에서 한 문제가 나와. 그럼 두 문제. 등록상 몇 문제? 한 문제. 관리보존 한 문제가 나와. 열람보존 소관청이 하는가? 열람보존은 시도지사에도 할 수 있나요? 소관청에만 해야 돼요. 시도지사에 가면 급수가 높잖아. 이런 거 시도지사는 이런 거 하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열람은 어디서 해야 돼? 읍면동장 가야지. 소관청, 읍면동장, 이렇게 급수가 낮은 데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내고, 그 다음에 복구,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축적 변경. 그래서 여기서 축적 변경에서 두 문제가 나와. 축적 변경에서 두 문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의 신청 특례라고 배웠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도시개발 사업 신청 특례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적공부 복구에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내고, 그리고 등록상 정정에서 등록상 정정을 하기 위한 서류 있었지? 뭐 등이 결리고 결려서 어쩐거 이런 거. 등이 결리고 결렸는데 소복 입은 아가씨가 종으로 등을 확 들겨주더라. 요거. 여기서 한 문제. 그럼 이제 잘 봐. 그럼 이런 토지 이동, 자,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토지의 표시가 변동이 생기면 잘 봐.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지적공부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돼. 정리. 어디 그럼 지적공부 정리는 누가 하겠어? 소관청이 하는데, 정리하는 수단이 소유자가 신청하는 방법,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조사, 측량, 결정해서 정리를 해. 그럼 이렇게 돼. 맨 처음에 한 필지의 토지의 소재 이런 6개를 조사, 측량, 등록의 주체는 국장.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거든. 그러면 정리할 때는 자, 결정에다 동그라미. 몇 개를 결정을 해. 여기는 몇 개를 등록했어? 6개. 여기는 몇 개를 결정을 해? 2개, 5개. 여기서 소재는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등록하지만 결정할 때는 소재는 국가가 정해.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빼고 나머지를 결정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만 결정을 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것만 소관청에서 결정한다. 그럼 이렇게 되네. 결정은 누가 하냐 그러면 소관청에서. 등록은 그거 물어보잖아. 그걸 물어봐. 그래서 1번 문제 봐 얼른. 여러분들 교재 요것만 갖고 공부할 거라고 오늘. 그래서 여기서 1페이지 보면 지적 공부에 등록 등 나오지? 1번에다 메모해. 등록 등에다가 등록은 장. 등록은 누가 해? 장. 결정은 이렇게 써. 이렇게 등장 결소 이렇게. 그러면 답이 한 문제 나오니까. 등장 결소. 결소 등장이 좋아? 등장 결소가 좋아? 왜냐하면 순서대로 공부해야지. 등록을 해놓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자, 한 필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등록하는데 등록은 누가 한다고 그랬나 위에? 그 몇 개를 6개 이렇게 써놨잖아. 요거 6개. 그 다음에 여기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돼. 정리할 때 결정을 해. 결정은 누가 해요? 몇 개만. 옳지, 이제 공부 제대로 되는 거지. 오늘 한번 지나면 완벽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문제 봐 이제 문제.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무엇은 무엇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나오지? 문제 거기다 6개 한번 동그라미 외쳐봐.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해서 몇 개?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이걸 6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뭐 해야 된다? 등록에다 동그라미 있죠. 등록. 등장.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그게 건데 거기 보니까 메모해봐. 6개요, 5개요? 거기는 5개잖아. 소재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좌표는 자 이런 좌표는 뭐가 있을 때는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봐. 소유자의 토지의 이동이 있게 되면 원칙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 그 말이야. 이게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 누가 결정을 해? 소결. 자 이거 봐. 등장 결소. 결정은 소가요. 소결. 등록은 장이.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이해해 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들은 1번은 다 알아. 이렇게 한 장 넘겨. 그다음 2페이지는 뭘 물어보냐면 이제 봐. 자, 이거 봐.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어떻게 해야 돼? 직권, 조사, 측량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2번은. 그래서 제목을 한번 봐. 2번. 자, 토지 이용이야, 이동이야? 이동 그러면 직권, 조사 결정 나오지? 그럼 여기 한번 봐.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이때 토지에 이동이 있게 되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청권자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신청권자가 3사람이 나오지? 한번 읽어본다. 소유자, 그 대위자, 대위자에다 메모해. 대위자 맨 위에. 그래서 소유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사채장관 이렇게 써야 돼. 소유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누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사. 비위자에다가 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자의 채권자 사채. 또 모르는 표정이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 이게 사채 장관이 대위 신청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 외워. 대위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 사채 장관.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한번 보자. 보면서 자 페이지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 하지 마. 전체 보기로 해주는 거니까 전체 보기로. 어차피 전체를 다 알고 있으면 공부하기가 도와. 그래서 신청권자가 어디 나올까?
지적 정리 앞에 있을 거라고. 저 56페이지를 한번 봐. 56페이지 봤더니 1번 토지 이동 신청자 나오지. 지금 여기야, 여기 토지 이동. 자, 이런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지적 소관청에 신청을 하든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인데, 신청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 여기서 보였나? 자, 이거 본다. 소유자. 그 다음에 또 누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있잖아.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내. 시험 문제가. 그래서 밑에 보면 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나오지? 여기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 이렇게. 그럼 여기 물어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토지 이동 신청을 사업 시행자 이외의 자는 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을 한 것이야. 소유자는 못해. 그럼 여기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여기 왔는데, 잘 들어. 그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파산 선고를 당했어. 그럼 보증인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리고 관리인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밑에를 한번 쭉 봐. 쭉 56페이지 밑에 봤더니 토지 이동 신청사에서 3번 외워본다.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외워야 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파산 선고 당하면 보증인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입주 예정자도. 그러면 소유자는 해, 못해? 소유자는, 잘 들어, 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해 주시오라고 요청밖에 못해. 머릿속에 기억을 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봐. 그러면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사, 측량, 결정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했잖아요. 그럼 최종 단계가 지적 공부를 정리했으면 등기소에 촉탁하거나 마지막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남았어. 근데 통지는 언제 하냐면, 여기 봐. 간단해.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리했으면, 소유자가 신청했으니 그 사실을 알아, 몰라? 아니까 통지할 필요 없어.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통지해야 돼? 직통 외우면 돼. 이렇게 외울 수 없다고 머릿속에 이해해. 그럼 여기서 촉탁을, 자, 이런 토지 이동 사유가 있을 때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여기 메모에 촉탁 안 되는 경우, 촉탁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촉탁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요, 세 가지야? 신규 등록도 소유자 지금 머릿속에 들어야 돼. 왜냐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여기서 지적공부 정리할 때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이 우선이 돼. 그러니까 등기한 것을 기초로 해서 소유자 정리했으니 다시 촉탁할 필요 없지. 그래서 여기서 자, 신규 등록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신규 등록의 경우는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통지한다, 촉탁한다, 못한다? 못해.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여기 봐. 지적공구 복구는 토지 이동 사유 아니요. 사유잖아. 12개 중에 들어갔잖아, 여기도. 그럼 이거 지적공부 복구 토지 이동 사유가 6개 중에 하나만 변하면 토지 이동 사유야. 6개 싹 변해야 돼. 하나만 변해도 돼. 그런데 등기소에 촉탁할 때는 여러분들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되는 내용이 뭐더라? 표지 등기부에 등기되는 내용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건 등기 안 돼. 경계 좌표까지 무슨 등기가 되냐, 등기부에. 그래서 이것이 변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변하면 촉탁하는 거야. 따라서 경계 좌표가 변하면 촉탁하면 돼, 안 돼? 등기 열 수가 없잖아. 이런 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에 들어왔나? 따라서 등기부에 등기되는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것이 등기가 되므로 이 외에 잘 들어야 돼. 경계나 좌표가 변해도 촉탁할 수 이해해 줘야 돼. 경계 좌표가 변하면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가 여기서 촉탁의 신규 등록은 안 돼요. 소유자 정리도 안 돼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복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 여러분들 지적공부의 복구 측량을 해, 안 해? 측량하지. 복구 측량 몇 개를 해? 이걸 안 해오주면 공부 그냥 지금부터 잘 정리해. 측량 몇 개 오지? 진짜 2개 오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막 헤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복구 측량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복구 측량했으면 위치와 면적이 변한다는 거야. 측량은 여러분들 경계와 면적,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가 측량이므로 따라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측량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변해 안 변해?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촉탁. 그래서 여기서 잘 들어.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우리 일반 교재에 지적공부의 복구는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거 열심히 찾아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등기법 제실력가가 누구야? 홍승환 교수님이야. 그래서 홍승환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시중 교재가 다 잘못됐대 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구도 면적의 변동이 있으므로 당연히 촉탁해야 된다. 그런데 어째서 시중에 복구 측량은 지적공부의 복구는 통지의 대상이 안 된다고 쓰였냐 그랬더니 법조문에 없으니까 이것을 모르고 뺐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야 돼. 나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얼른 책을 봐. 교재 64페이지를 한번 봐. 64페이지 봤더니 거기에 쭉 지적공부 복구 한번 봐. 여기서 지적공부 복구 여기를 찾아봐. 복구 찾았나? 토지의 일반 사유에 우리 여기서 신규 등록부터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복구 오른쪽 봤더니 촉탁의 요여 불요여 거기를 지워버리고 요 이렇게 바꿔. 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이걸 꼭 알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중의 일반 교재는 지적공부의 복구는 촉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쓰여 있어. 근데 지금까지 나온 시험은 한 문제도 없으니까 그냥 복구는 측량을 하는 거거든. 면적이 변동이 있거든. 그럼 홍승환 교수님 말씀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지적공부 복구도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촉탁이 안 되는 건 뭐만? 소신만 안 돼. 소신. 소유자의 변동과 신규 등록만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수가 엄청 이거 외우는 데 있지. 이거 외워놓으면 저거 틀리고 저거 외워놓으면 저거 틀리고 진짜 짜증나 지적법이. 그냥 머릿속에 오늘 지금 정리를 잘 해줘야 돼 지금. 그럼 여기 봐. 자, 그래서 촉탁 대상 통지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다 설명했지. 여기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결정했다면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직권으로 결정했다면 통지 신청에 의해서 결정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인지 아닌지 잘 보면 돼. 여기까지. 그럼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 사유가 있게 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든 조사 측량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 소가. 등록은 짱이. 근데 이때 우리가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잘 들어야 돼. 조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까지 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측량의 대상이 총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는데 여기서 측량이 안 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측량하지 않고 조사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 봐.
신규 등록 측량한다 안 한다? 돼. 지금부터 페이지 몇 페이지 펴놓을 거냐면 자 오늘 잘 왔다 해 공부. 네, 여러분들 흠이 어딘 줄 잘 알잖아. 교재 67페이지를 봐. 67페이지에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총 몇 개가 있어 우리 시험에? 13개. 거기 몇 개 있어?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23조 있지? 맨 위에 거기다 13개 이렇게 써버려. 13개.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총 몇 개야? 13개. 하나는 기초 측량. 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그래. 두 번째는 여러분들 측량은 여기 측량은 소관청이 없딜까? 업자가 없딜까? 측량업자가 오잖아. 우리가 측량업자에게 측량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의뢰. 그럼 측량업자가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결과를 어디다가 제출해? 그러면 소관청이 검사하겠지? 그래서 검사 측량을 한단 말이야. 그 2번이 검사 측량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라고 되냐면 세부 측량에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오지. 거기다 밑줄을 그어봐.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9개가 있어. 검사 측량 밑에 부분이. 검사 측량 밑에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총 몇 개야? 그게 여기서 나와. 여기서. 신규 등록 측량할 필요가 있다. 등록 전환 측량할 필요가 있다. 분할 측량할 필요가 있다. 합병 측량할 필요가 여기 보지 말고 노트 봐. 노트. 합병은 거기 없지.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다음 중 여기서 잘 봐. 측량을 했으면 측량을 하는 이유가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면적과 잘 들어. 여기 면적이 겹쳐 여기서. 그래서 면적의 측정 방법을 물어보고 면적을 측정했을 때는 측량을 했을 때는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경우 물어본다고. 면적 측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 페이지 보자. 정신 차려야 돼 공부. 그래야 공부 잘해. 오늘 머릿속에 딱 잡아가지고 지적법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돼야 돼. 페이지 14페이지가 여기 나와. 면적 여기 나온다고 지금. 14페이지에 면적이 여기 나와. 찾았나? 면적이 어디 있어? 10? 여기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면적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기서 물어봐. 그럼 면적을 결정을 여기 봐.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측량을 해 안 해? 누가 해 측량을? 여기서는 국장이 하잖아. 여기 측량업자가 하는데 여기서는 측량업자가 국토부에다가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야. 여기서는 2단계에서는. 자, 그러면 측량을 하면 면적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그럼 측량할 때는 몇 개? 아까 측량 필요성이 13개. 그러면 측량했으면 면적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오른쪽으로 봐. 11번을 봐. 15페이지에 11번. 11번. 자, 밑줄 그어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그걸 물어본다고. 지금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아셔야 돼. 필지마다 여기 봐. 필지마다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몇 개 있어?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게 오른쪽에 많이 있잖아. 3개는 무슨 3개야? 적어도 시험이 물어보는 게 저 측량편에서는 현경위를 물어봐.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그런데 측량에서 물어볼 때는 현경위를 물어보지만 여기서 물어볼 때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합병, 행정구역 변경 이걸 물어본다고. 여기서 물어볼 때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결정이 돼.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측량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지적공부에 정리할 때는 조사만 하는 경우도 있어. 측량을 않고. 조사 측량 결정해야 되는데 측량을 안 하고 조사만 하는 경우 있다고. 그럼 여기서 합병은 측량을 해 안 해? 근데 여기는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것이야. 측량을 안 하니까. 어디? 지목 변경 측량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측량을 안 하니까 면적 측정을 필요 없지. 어디?
지번 변경 여기 측량을 해 안 해? 그냥 면적 측정 하겠어 안 하겠어? 이해가 잘 가지? 축적 변경. 축적 변경은 면적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축척은 지적도의 소축적을 대축적으로 바꾸니까 경계와 면적이 변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신 차려봐. 변자가 몇 개 있냐 지금 문치가? 4개. 3변이냐? 포변이다 포변. 변자가 4변 나와 4변. 4변 중에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축척 변경만 한다 이렇게 이해해봐. 다시 해. 4변 중에서 측량을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만 한다? 그럼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돼야 안 돼? 되지. 여기는 측량 면적. 다시 해. 여기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은 당연히 면적 측정이 안 돼. 그런데 3변 나왔지? 다시 3변. 변이 몇 개야 여기서? 4개잖아 4변. 4변 중에서 축적 변경은 면적 측정을 해. 그러면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 3가지는 측량을 안 치. 그냥 면적 측정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게 좀 이해해봐. 어째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하나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유기적으로. 그럼 지금부터 앞에 있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걸 하려거든 측량을 안 되면 모르면 안 되니까 측량만 얼른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고. 측량으로 한번 가보자. 페이지 67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자, 그럼 여러분들 측량은 한 장 넘겨보셔. 68페이지를 봤더니 출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 이렇게 나와.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어디? 거기다가 1번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그럼 13개를 골라. 13개. 몇 개? 그 13개 중에서 들어가겠지. 근데 이때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했을 때 여기에 측량의 종류가 총 13개가 있는데 여기서 뭘 물어보자면 거기 쭉 내려와서 지적 현황 측량을 한번 봐. 아니 앞으로 넘어가서 미안. 앞으로 넘어가면 그 맨 밑에서 봤더니 경계 보건 측량 밑에 뭐가 나와? 지적? 그걸 거기다 메모해봐.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에다가 여기다가 뭘 물어보냐면 지적 현황 측량이란 건축물의 위치를 도면과 지적도와 비교하여 표시하기 위한 것이야. 메모해봐. 거기다가 건축물 등의 현황을 무슨 도와? 도면과 도면,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지. 지적도와 지적도 대비하여 비교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다가 뭘 내버려 지적도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대신에 연속 지적도를 넣어버려. 연속 지적도. 그럼 여기가 지적 현황 측량을 물어보면서 건축물 등의 현황을 연속 지적도 이렇게 넣으면 이 말 대신에 연속 지적도와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마저 틀려. 그러면 그 측량을 그런 건 측량의 정의가 아니지. 이렇게 내니까 주의하시면 돼. 연속 지적도 막 이렇게 내니까 주의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2번 봐.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할 대상으로 틀린 거 나오지? 출제 유형이. 그럼 그것도 대상이 몇 개야? 13개. 이렇게 13개 중에서 골라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나오지? 그럼 여기서 합병은 측량을 해야 안 해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이런 것도 안 해. 위치 정정. 그래서 봤더니 메모에 보면 합병, 지목 변경, 위치 정정 하나 더 써. 거기다가 지적 공부 제작성 이렇게 거기다가 지적 공부 제작성. 지적 공부 여기 봐. 지적 공부 복구여 제작성이야.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측량해야 돼. 복구 측량이 있으니까. 근데 지적 공부를 제작성 할 때는 13개 들어가지 않지. 그러니까 지적 국정주의가 적용되므로 엄격하게 3개, 13개 중에 들어가야만 맞는 답이 골라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자, 67페이지로 가보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그러면 그건 측량의 대상이 되지. 그래서 거기다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절차가 2번 외워버려. 개준이가 답사에서 담사가 아니라 답사야. 오타. 거기에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 67페이지 67페이지에 기초 측량 오른쪽에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 나오지?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다 순서대로 해놓고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순서대로 해놓고 다음 중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해놓고 순서가 올바른 것을 골라라. 이게 여러분 7, 8월 달에 문제집에서 나온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걸 한꺼번에 순서로 골라 나온 적은 없고 하나의 지문 속에서 두어 번 나왔어. 이렇게. 그냥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야지.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거기다가 개준이가 해. 개준이. 개준 동그라미 쳐. 개준. 개준이가 답사하고 선조가 관측 계산해서 나는 그렇게 해왔어. 작성했다 이렇게 해버렸어. 누가 답사하고 누가 관측했어? 선조가 관측해서 계산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해버려. 한 줄 외우기 하나 하고 말아버려. 그러면 이제 측량의 종류가 그렇게 나와 있어. 기초 측량. 두 번째는 무슨 측량? 도면이 여러분들 법전에 있는 검사해야지. 다시 기초 측량. 그리고 왼쪽에 이제 세부 측량으로 나왔지. 그럼 세부 측량이란 기초 측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측량이야. 그러면 이제 세부 측량에 한번 읽어본다. 검사 측량. 그리고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분했지. 이게 여기서 나와.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서 나온다고. 검사 측량 다음에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서 나와. 그럼 여기에 합병 들어가 안 들어가? 합병 없네 거기. 자, 외워본다. 지적 복구. 여기서 왜 복구가 먼저 나오냐면 여기는 여기 봐. 토지 이동 사유 되기 전에 지적 공부가 멸실되었을 때 복구를 먼저 나와. 여기서 지적 공부 복구가 여러분들 책에 먼저 나오니까 여기서 복구 측량하는 것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 사유가 나와. 다시 신규 등록 측량을 해야 안 해? 하지. 분할 등록전환 측량도 분할 측량. 등록 말소는 이렇게 별표에 별표. 등록 말소는 세모야 세모. 등록 말소는 일부가 말소되면 측량하지만 전부가 말소되면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등록 말소에다 세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복구 측량 여기 했었고, 그리고 밑에 축적 변경 측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정 측량을 해 안 해? 정정은 언제 해? 정정 여기. 정정은 지적 공부에 등록을 잘못 해버렸을 때, 오류가 있었을 때, 등록사항에 오류가 생기면 정정. 그러면 정정 측량이지. 그럼 여기 정정을 먼저 해, 정리를 먼저 해? 정정은 이동사유야. 토지 이동사유라고. 그러니까 토지 이동사유가 끝이 나면 정리를 하는 것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은 등록상 정정을 먼저 다루고 돼 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 그리고 촉탁 통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정정이 먼저야, 정리가 먼저야. 우리 법전에서는 이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동사유를 먼저 언급해놓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촉탁이나 통지한다 이렇게 끝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나? 그러므로 등록상 정정은 토지 이동 사유여 아니야? 이동 사유지. 그럼 정정은 토지 이동 사유이므로 정리해야 될 텐데, 정정, 등록상 정정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나 신청으로도 할 수 있나? 둘 다 다요.
둘 다 다요, 다. 등록상 정정, 지번 변경, 직권으로 온다, 신청으로 온다. 신청도 가능해, 불가능해? 야, 나 보람이 옆에서 1-1번지 지번 갖고 있는 거 기분 나쁘니까 5번지로 바꿔달라 할 수 없다고. 지번 변경은 신청은 안 돼. 직권으로만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지번 변경은 측량 대상이 아니요. 아까 3변은 측량 안 되지. 그리고 거기에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그래?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우리는 지적 확정 측량이 준용되는 경우도 막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건 도지 행축 다 외웠어요. 이렇게 도지 행축.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 여기서 이제 측량에서는 오른쪽을 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 야, 여기 봐. 여러분들 여기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 나오면 당연히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서 우리 측량에서 나오는 것은 뭐만 물어봤냐면 여기는 지적 현황 측량이 없지. 지적 현황 측량은 그냥 위치만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적은 결정을 해, 안 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공부 하나 많아요. 아까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와 대비해서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위치만 나타내는 것이 면적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경계보건 측량도 다시 면적을 정해. 그냥 말뚝만 경계를 세워. 그게 그건 면적을 결정하는 게 아니므로. 자, 여러분들 현경이는 측정 대상이 아니요. 아니야. 그 다음에 검사 측량도 아니고. 그러면 자, 측량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측량을 할 때는 의뢰해야 되는데 의뢰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의뢰는 측량업자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측량이나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은 의뢰의 대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 외워본다. 다시 검사 측량. 면적 측정 대상이 안 되는 게 두 개. 현경이. 검사 측량 대상도 안 되는 게 현경이. 그 다음에 측량 의뢰 대상이 안 되는 게 재검.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 우리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외워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경우 오른쪽을 본다. 위성 기준점 설치. 맨 오른쪽. 위성 기준점 설치는 기초 측량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건 위성 기준점 설치는 공공 측량 대상이야. 공공 측량. 그러니까는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니야, 이게. 그다음에 공공 기준점 설치. 그것도 기본 측량의 대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지. 합병. 지적 측량 대상이다 아니다.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위치 정정. 그다음에 4번까지 있으니까 5번에다 한 번 더 써봐. 지적 공부 제작성. 여기 어디 있어? 지적 공부 제작성. 하나 더 써봐. 지적 공부 제작성. 그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 개편. 자, 여러분들 어디 보자.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 여기 토지 이동 사유에 들어가냐고. 들어가?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 소재가 바뀌잖아. 그럼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 지번이 변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 준용된다. 거기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도 이동 사유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이거. 근데 소재는 소관청이 결정을 해. 국가가 이미 결정을 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결정하므로 여기서는 소관청이 결정이 대상이 아니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 지번은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은 어떻게? 토지행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준용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5분간 쉬었다가 앞에서부터 줘. 이제 이게 전체 다 했어. 전체.